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실습한 걸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요.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D 컨버터까지 한번 사용해 보는 거. 물론 뭐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들을 하셔야 아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커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로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센서들을 제작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 디바이스 제작 실습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 디바이스 제작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실습들을 해 오셨지만,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럼 이제 하나 디바이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시험 삼아 이런 디바이스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뭐 실습을 하는 데는 문제 없겠으나, 이왕 하는 실습 디바이스가 실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수요를 한번 그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다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실습한 걸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요.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AD 컨버터까지 한번 사용해 보는 거. 물론 뭐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들을 하셔야 아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커버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아두이노로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센서들을 제작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그 디바이스 제작 실습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그 디바이스 제작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실습들을 해 오셨지만,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럼 이제 하나 디바이스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시험 삼아 이런 디바이스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뭐 실습을 하는 데는 문제 없겠으나, 이왕 하는 실습 디바이스가 실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수요를 한번 그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마도 그 우리가 이제 제조 현장에 이거를 뭔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 현장에서 사용될 만한 디바이스가 좋겠다. 뭐 제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측정을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실습도 해봤지만 온습도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정밀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정밀한 걸 사용하는 공장도 있을 거고요. 현장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온도 습도를 측정하면 충분한 곳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데이터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잘 모아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니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 뭐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제조업 현장 혹은 뿌리산업 현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비에 있어서 이제 뭐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력 혹은 뭐 전류가 되겠죠. 주로 이제 전류 센서가 아마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력 양도 체크를 해보고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설비들이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가, 구동 현황이라든지,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설비 가동률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이런 걸로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동 소음도 그런 걸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번 진동 센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설비의 그 가동 여부를 알아보는데도 유리하고, 설비 상태를 또 진단하는데도 진동이 아주 기본적인
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상태를 측정한다던가 또 혹은 뭐 그 외에 뭐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미루어 짐작하는 데에도 요 진동 센서가 제법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진동 센서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진동 센서를 이용할 때 그럼 진동 센서 어떤 것이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아두이노로 어차피 센서를 만들고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어떤 디바이스들로 센서를 만들 테니까 한번 그것을 먼저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검색할 때 예전에 온습도 센서 검색했던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MPU는 이제 제가 이름을 아니까 그런 건데 아두이노 진동 센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동 센서 어차피 할 테니까 아두이노 진동 센서 이런 식으로 쳐서 한번 진동 센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서들도 나오지만 아무튼 뭐 이미지를 보는 걸 저는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 센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진동을 실제 진동이 일어나는 거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조그만 추가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면 그러면 이제 진동이 이제 기계적인 운동이 되는 거니까 안으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방식으로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거라든지 진동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쭉 있고요. 그중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찾으면 되게 진동 센서가 이런 거라서 오늘 제가 실습하려고 하는 그거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지는 사실 잘 않는데 뭐 또 다른 예를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 가지고 앞전소자죠. 앞전소자들을 이용을 해서 진동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진동이 눌리면 밖으로 신호가 나오고 그걸 증폭해서 밖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디바이스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혹시 그 진폭 정도가 진동 정도가 매우 적어서 아주 미세한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전번에 보여드렸던 같이 실습했던 ADS1115 같은 그런 증폭이 가능한 그런 AD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생긴 건 되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센서를 잘 만들고 요 센서에 대한 이제 그 치구도 잘 만들어서 어떤 디바이스 같은 데 딱 붙여두는 거죠. 그 설비 같은 데다가 딱 붙여서 거기에서 오는 진동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동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것 중에서는 가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진동이라는 게 뭐 떨리는 게 그런 게 있지만 떨리는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떨리느냐, 뭐 천천히 떨리느냐 이런 게 물론 여기 이 피에조 센서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지만 진동이 그렇게 막 어떤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쉽게 잡아내려면은 가속도를 측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좀 찾다 보면 아마 가속도를 측정하는 게 진동을 측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필요한 요소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럼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나? 뭐 가속도 센서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뭐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들 휴대폰에다 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가. 그래서 가속도 센서나 혹은 중력 센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뭐 현재 휴대폰이 똑바로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감지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는 센서가 이제 가속도 센서인데 그래서 가속도 센서가 아두이노에도 연결하는 아주 흔한 가속도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센서들이 이제 그런 건데요. 좀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명칭이 MPU6050이라고 하는 3축 자이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X, Y, Z 방향으로의 자이로 신호라든지 그다음에 가속도 신호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이 가속도 신호를 잘 읽으면 그걸 통해서 진동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가속도를 읽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가속도인 G에 대해서 1G, 2G, 3G 뭐 몇 G 정도의 가속도가 있다. 뭐 비행기 그 전투기 같은 거 타면 뭐 8G, 9G 뭐 이렇게 뭐 올라간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 사람이 버티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의 진동들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를 측정해내고 그 가속도의 변화가 진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MPU6050이 진동 센서로서 또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많은 게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쓰임새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고요. 요 MPU 6050 같은 경우에 뭐 쇼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도 좀 비싸게 파는 축인데, 뭐, 쿠팡 3,500원, 이거 뭐 하나에 3,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몇 천 원이면 하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사서 구입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선택을 하고요. 요 센서를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바로 요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신 거하고 유사하죠. 저는 요거 약간 이제 어디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그를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그 속에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핀들이 쭉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들에다가 여기 있는 그 핀의 그 명칭을 참고해서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이 카메라로는 참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요와 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납땜을 다리를 그렇게 한 거고요. 요 구멍을 통해서 고정을 시킨 거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핀의 명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VCC, GND, 뭐 SCL, SDA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SCL, SDA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전번에 실습했을 때 사용하는 그 I2C 통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낸다. 이렇게 금방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실제 실습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진행해서 센서도 하나 여러분들 디자인을 해보고요. PCB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딘가가 한번 붙여보고요.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IoT 기능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중간중간 가져와서 분석해보고 뭐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진동 정보를 이용해서 그 진동의 이제 특성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폭 얼마나 심하게 진동이 되느냐, 그 다음에 주파수 얼마나 미세하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주파수라든지 진폭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진폭 값을 뭐 예를 들어 평균을 내서 시간별로 쭉 측정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그 진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특정 시간대에 진동의 주파수가 쭉 뭐 예를 들어 10Hz 정도로 주파수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뭐 100Hz로 증가한다든지 혹은 확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을 잘 관찰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상이 아닌지, 또 혹은 그 설비의 진동이 달라짐으로써 그 설비가 제조하는 어떤 생산품의 제품의 어떤 품질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예측하고 변화된 품질 값을 또 Y 값으로 이용해서 실제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게 되면 나중에 진동 값을 측정하고 있으면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이 예측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AI 같은 걸 이용을 해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충 요것을 선정한다는 얘기하고요.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그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으면 아두이노를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은 지금 현재 여기에다 제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연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칩이 들어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기능을 하는 모든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깥으로 이제 다리가 쭉 여러 개 나 있는데, 다리가 토탈 8개가 있어요. 둘, 넷, 여섯, 일곱, 8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8개 다리가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맨 오른쪽부터 보면 이게 VCC고 그 다음이 GND고
그 다음에 SCL, SDA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 그냥 무시하죠. 이거는 사용을 현재로서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SCL과 SDA 그 다음에 VCC, GND 해서 총 4개의 다리를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연결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도 보이는 것처럼 VCC는 당연히 이거는 아두이노에 5V 갈 거라는 거 금방 추측이 되시죠. GND는 아두이노의 GND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GND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 이제 SCL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 SCL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요것도 SDA로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연결이 다 그때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프리칭으로 또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프리칭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프리칭을 펴고요. 프리칭 아마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PCB 만들 때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연결만 하는 거니까요. 자, 보드로 가서요. 브레드보드로 가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다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냥 아두이노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걸로 할게요. 아두이노를 검색을 하죠. 아두이노 검색을 해서 아두이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아두이노 우노를 여러분들 우리가 쓰니까 우노를 선택을 하고요. 요게 이제 우노의 일반적인 형태라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MPU 6050, 그러면 마침 MPU 6050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확대를 해서 보시면 VCC, GND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 아까 연결한 거하고 동일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그죠? 여기에 VCC, GND, SCL, SDA. 그래서 VCC 5V에 연결하고, GND에다 연결하고, SCL은 SCL에, SDA는 SDA에 연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자, 첫 번째 VCC는 5V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쭉 여기로 연결하고, 요거를 색깔을 레드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레드가 되고요. 이렇게 조금 모양새가 보기 좋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딱 와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금방 눈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 GND는 GND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을 블랙으로 연결을 한다고 치면, 색깔 뭘로 연결하든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퍼선 있는 거 적당히 이용하셔서 이렇게 대응되게 연결을 해 놓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ND로 이제 연결이 되고, SCL, SDA는 아까 여기 A5, A4 요거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도 또 SCL, SD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드에는 뭐 사셔서 쓰시는 거가 아마 이쪽에 연결하기 좋으면 여기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기가 A5번이 SCL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SCL은 A5번이죠. 그럼 자, 그냥 그대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SCL A5번 딱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색깔은 뭐, 블루로 할까요? 블루로 해서, 이렇게 SCL은 5번으로 연결하고, SDA는 A4번으로 연결합니다. 요거는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연결해두면, 그러면 뭐 베베 꼬여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연결은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쉽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요 화면에서 멈춰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실제로 그러면 디바이스에 연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점퍼 선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필요해서 점퍼 선을 마련해 왔습니다. 자, 점퍼 선을 연결하는데, 아까 여기부터 VCC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VCC가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갑니다만, VCC, 자, 주황색을 VCC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 VCC, GND는 이왕에 있으니까 노란색을 연결해 볼게요.
VCC, GND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SCL은 파란색으로 연결했으니까 파란색으로 SCL 연결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록색 SDA. 이렇게 색깔이 뭐 우리 여기 한 것처럼 마침 같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색깔이야 알아서 뭐 편한 대로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VCC는 어디로요? 5V로 연결합니다. 5V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GND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GND에다가 연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SCL은 5번 A5번에다가 연결하고, SDA는 A4번에다가 연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이 다 된 겁니다. 뭐 연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손쉽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USB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결하면 띵동 하는 소리하고 함께 전원도 들어오고요. 이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겠지만 현재 디바이스가 바뀌었으니까 프로그램들은 정상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센서의 묻지마 3단계. 처음에 센서의 이름을 정해야죠. 센서의 이름을 확인해야죠. 센서의 이름은 뭐라고요? MPU6050입니다. MPU6050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제 이걸 작업을 해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불러오는 것은 아두이노를 열어가지고요. ARD 아두이노 그래서 구동을 하면 아두이노가 열리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는 항상 저는 계속 지금 다운로드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자 여기 라이브러리 요 부분을 여셔서 여기를 클릭하면 열립니다. 열리고 닫히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MPU 6050을 한번 쳐봅니다. MPU 6050.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에이다프루트 MPU 6.50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렉트로닉 캣스라고 하는 데 것도 있고, 이거 어디 걸 써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저도 이거 뭐 뭘로 했었던지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MPU 6050 에이다프루트 걸 한번 써볼까요? 이게 제일 뭐 흔히 많이, 이 회사가 워낙에 유명한 회사고, 이런 류의 센서들 만들면 나머지 회사들이 다 얘 걸 거의 보고 베끼는 스타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좀 바꾸면 되니까요. 깔아야 될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설치는 금방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이제 자 설치가 되는 것까지 라이브러리 확인하는 것까지가 묻지마 2단계. 그다음에 묻지마 3단계는 라이브러리를 깔았으니까 뭘 합니까? 무조건 example 돌려보는 거죠. 에이다프루트 MPU 6050 여기서 베이직 리딩스 뭔지 이걸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 값을 읽어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여기에 쭉 한번 보니까 뭐 코드도 코드가 뭐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네, 뭐 그런저런 코드가 좀 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노는 돼 있는데 포트는 전 자꾸 바뀌어서 처음 7번 원래 지금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포트로 맞춰주고요.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업로드가 어쨌든 됩니다. 업로드가 되고 나면 업로드까지도 모두 컴파일이 끝나고 이제 업로드까지 모두 끝났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값이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 비긴이 1152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 열어보면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들이 막 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속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115200의 속도로 왜냐면 이게 데이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리얼 포트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좀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그러면은 이제 값들이 계속 옵니다. 이거 온도도 읽어지네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이곳의 온도라기보다는 이 CPU 이 안에 있는 요 프로세서의 온도가 그 MPU 600 안에 들어있는 거기에 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하면 그걸 저기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어떤 가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Z 방향으로 보거나 Y 방향으로 하니까 Y 방향에 갑자기 가속도가 쭉 늘어나죠. 예, 이와 같이 센서 값을 읽어드리는 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값을 어떻게 움직일 때 값을 무엇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실제로 코드를 이제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동작이 되는 것을 보고요. 여기에 처음부터 뭘 하는 거구나. 예. 파일을 라이브러리들을 인클루드 시키고 Adafruit MPU 605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쓸 거고 그거를 MPU라고 나는 이번에 이름을 붙여서 쓰겠다. 전번에 설명드렸죠. 클래스 설명드릴 때 부산대 뭐 이런 것을 이름을 붙이듯이 MPU로 이름을 붙여서 쓰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런 걸 쭉 보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돌리고 있구나. 무엇을 이용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쭉 가져와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죠. 여기에 앞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MPU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시리얼 비기는 이런 정도 속도로 올린다는 거, 뭐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첫 화면에 처음 글씨 한번 써주죠. 그러고 나서 만일 이니셜라이즈가 안 되면 MPU 비긴이 안 되면 MPU 비긴을 합니다. MPU 비긴이라는 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켜주는 거죠. 그거가 안 되면은 이거 MPU 칩 못 찾겠는데 이렇게 메시지 보내준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 잘 됐으면 이제 MPU found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set accelerometer, 그러니까 가속도 기계, 가속도 센서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가속도 센서의 레인지는 8G까지 측정을 하겠다. 가속도 값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accelerometer range set 2 해서 이 설정된 값을 읽어와서 다시 얼마로 설정이 됐는지. 지금 8G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아마 출력이 처음엔 됐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리셋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 리셋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테스트하고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너무 많이 지나갔네. 예, 뉴 라인이 따라서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누르면은 지가 자동으로 스크롤 넘어가는 게 이제 멈춰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쭉 가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액셀러레이션 누른 거고요. 파운드가 됐고 여기에 설정을 8G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출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거를 출력한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8G를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셀러로미터 range set to 플러스 마이너스 8G 플러스 마이너스 8G로 설정이 된다는 거고 자이로 레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500도 이게 자이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도, 돌아가는 회전 각도를 얘기하니까요. 회전 각도 얼마까지 측정한다. 밴드위스는 21Hz까지 필터를 그렇게 걸겠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로미터 XYZ 방향으로 각각 몇 G 정도가 나오는지, 몇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로테이션은 또 우리가 이게 로테이션 하면 어떤 방향으로 돌고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템퍼레처 그렇고요. 그래서 요 값을 읽어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또 자이로메타 설정하는 거 500G로 설정한다, 500도로 설정한다는 메시지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됐고, 그래서 500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요거가 출력이 됐었던 것 같고요. 500도로 한다 그러면은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서 케이스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명령문은 뭐냐면 요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어떤 값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값에 해당되면 요걸 수행하고 요 값에 해당되면 요걸 수행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에 해당된다는 건 250도로 맞춰줬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도 per sec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아까 500도로 맞춰줬으니까 요거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선택이 되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도 per sec로 하겠다. 이렇게 출력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필터 밴드위스 해가지고 필터에 따른 밴드위스 값을 정하고 그 값에 따라서 어느 값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 라인하고 이제 딜레이 해서 셋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길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셋업 프로그램이에요. 셋업 펑션이죠.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쭉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설정 값을 설정하는 거니까 한 번만 수행하고 끝난다. 오케이. 뭐 그럴듯합니다. 이 자세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마 그런 게 있구나. 지금 그런 설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 넘어가십시오.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코드를 조금씩 변형을 해보다 보면 이게 금방 더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펑션으로 들어와서요. MPU get event 해가지고 acceleration 값과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값, 그 다음에 온도 값 세 개를 get event 해라. 이벤트 뭐 아마 그게 이제 뭐 get value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하필 그거를 get event라고 쓰는 것 같은데 어떤 가속도 센서 안에 이벤트가 생긴 것을 값을 가져오는데 어디에다 가져오냐? A 값과 G 값과 temperature 값으로 acceleration과 자이로스코프 값과 그 다음에 자이로 값과 temperature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출력을 합니다. 프린트아웃 밸류즈. 우선 첫 번째 acceleration을 쭉 출력을 해요. X 방향으로 acceleration은 a.acceleration.x. 예. 요 a라는 것의 값으로 acceleration 가져오고 g라는 대로 자이로 값 가져오고 temperature 가져온다 그랬으니까 요 a로 가져와지는 거고요. 요게 그냥 값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값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퍼티들이 묶여 있는 하나의 클래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오면 그 클래스 내에 acceleration하고 .x에서 x 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acceleration y 값 가져오는 거고 a의 acceleration의 z 값. 아마 a 밑에 acceleration 말고도 뭐 다른 값들이 또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acceleration 값을 이용하니까 acceleration만 오고 거기에 x축 값을 가져온다 하는 뜻으로 또 .x. 요건 뭐 그 라이브러리 내에 그렇게 규약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요. 이거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얘는 클래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값을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구나. a.acceleration.x로 하면은 그게 acceleration의 x축 방향으로 acceleration이다. 이렇게 값이 온다는 거 그렇게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하고 왜라고 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그건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요. 라이브러리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편합니다. 아까 라이브러리를 봤을 때 에이다프로트를 우리가 썼지만 그거 말고 그냥 아까 맨 첫 번째 있었던 뭐 일렉트로닉 캐시인가 하는 사람이 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왔다면 걔는 또 좀 다르게 가져왔을 거예요. 뭐 a.x 뭐 이런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이로 값은 또 g.자이로.x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값들을 가져오고요. 아마 그게 자이로 값 말고도 아이다프론트는 그 g.자이로 말고 g. 뭐 다른 어떤 그 이름을 주어서 다른 프로퍼티들 예컨대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라든가 또 뭐 그 값의 뭐 신뢰성 여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값을 보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고, 템퍼레처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죠. 요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루프가 끝나는 건데, 요 루프에 한 번의 동작이 끝나는 건데, 끝나고 나서 0.5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천천히 축,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1초에 2번씩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요걸 좀 빨리 하면 굉장히 빨리 오겠죠? 예를 들어서 1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진 example를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코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아까보다. 물론 뭐 1초에 10번까지 올라가는지는 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가나 싶기는 한데, 예, 이런 식으로 쭉 값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요 값을 이제 x 값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흔들면 좀 값이 좀 크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x축 방향으로 acceleration 혹은 y축 방향으로 acceleration, z축 방향으로 acceleration이 각각 다르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값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진동의 그래프 같은 것들이 그려지겠죠. x축 방향으로 acceleration이 얼마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acceleration이 한번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결국은 진동이 한번 일어난 거겠죠. 그죠? 그래서 acceleration 값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액셀러레이션 값의 변화가 어느 정도의 프리퀀시로 변화가 되는구나, 또 혹은 어느 정도의 앰플리튜드로 변화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값을 읽어드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액셀러레이션 값을 한번 읽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연결하고 그냥
해보는 걸로 끝나고 코드에 대해서 깊이 이해 안 해서 시간적으로는 금방금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싶긴 하지만 아무튼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속도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값을 어떻게 요리하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센서로부터 어떤 값을 읽어드리는 것은 가능했고요. 이제부터 요걸 가지고 이것저것 동작을 해봐야 됩니다. 동작을 한다는 게 결국은 여기서부터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로 데이터만 가지고는 무엇인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분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특성값을 잘 뽑아내는 거, 그리고 그 특성값을 어떻게 뽑아낼 건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널리지가 중요하다. AI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도메인 등 영역에서의 정보들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진동을 측정할 때 그 진동에서 어떤 특성값을 가져요. 주파수가 중요한지, 앰플리튜드가 중요한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뭐 주파수고 뭐 앰플리튜드고 다 필요 없고 가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가 갑자기 어떤 값으로 크게 커진다든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속도 값을 계속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도메인 영역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이해하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IT라든지요, 뭐 AI를 잘한다, 수학 계산을 굉장히 잘하고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변환 같은 거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AI 엔진 같은 것도 뭐 아주 잘 만들고 뉴럴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실제로 그런 수학을 굉장히 잘 해도요, 공장 현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기계, 그게 가공 기계라고 치죠. 그 가공 기계에서 어떤 신호를 뽑아야 그 가공 기계로부터 나오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누구냐? 그건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아주 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요, 우리 생기원에 있는 분들, 박사님들이나 이쪽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알 수 있느냐? 난 그것도 잘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현장의 제조 현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실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혹은 모니터링 해왔던 분들이 그런 내용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생계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센서들을 활용하는 법을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둘 사이에 브릿지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브릿지는 바로 누가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생계원에서 제조 현장에 있는 사람만큼만이라도 그 정도는 알고, 또 그 다음에 AI도 AI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만큼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법을 알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연결을 해줘야 두 사이드가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브리징하는 난리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진동 센서 연결하는 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이 진동 센서 연결한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내고, 뽑아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그걸 어디다가 클라우드나 이런 데 어떻게 보낼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을 다음 시간 실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